자, 이번 시간에는 리퀘스트라고 불리우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걔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이 강의의 모티베이션은 경제학 코딩 2 김선민 교수님의 첫 번째 강의에 있는 파이썬 모듈을 보고는 김선민 교수님이 여기에 웹 G API, 그다음에 pandas 데이터 리더 이런 걸 사용해서 월드뱅크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보고는 좀 더 얘를 업데이트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각각 필요한 요 두 개의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내가 거기를 이제 가보면은 일단 요 WBG API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요 날짜를 보면은 꽤 오래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이 개발자들이 얘를 손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또 누구도 마찬가지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pandas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애도 거기를 가서 찾아보면은 이 홈페이지가 가장 업데이트된 게 2021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이썬에서는 사실은 뭘 사용하냐면은 이런 종류의 일을 할 때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내가 발음은 이제 리퀘스트라고 발음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끝에 s가 붙어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라고 하고 얘를 임포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앱에서 얘를 임포트를 하면은, 콜앱에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임포트가 이제 쉽게 될 거고, 그다음에 콜앱이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자기 노트북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다가 파이썬을 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pip 인스톨을 해야겠죠. 그래서 pip 인스톨에 관한 비디오는 이제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 리퀘스트는 이 개발한 사람의 GitHub를 가봤더니 가장 빠르게는 5일 전까지도 얘를 계속 뭔가 수정을 했고, 그리고는 최신 버전이 2023년 5월 23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요즘은 대부분 다 이런 이 웹 API를 사용할 때는 리퀘스트가 거의 디폴트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import request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request라고 하는 애가 뭘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request라고 하고 닷을 누르면 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거의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 아니면 두 가지 일밖에 안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get이에요. 그래서 get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에 있는 URL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URL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naver.com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 naver.com 자체는 지금 나한테 어떤 API를 제공해주고 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는 건데, 거기에다가 내가 리퀘스트 get을 실행을 해도 여기 보면 response 200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리퀘스트에 있어서의 OK라고 하는 의미예요. 듣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걸 했을 때 뭘 할 수 있는가는 아직은 모르겠죠. 자, 이 API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많은 이 웹사이트들, 그러니까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API를 제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월드뱅크 오픈 데이터셋 하면서 URL은 data.worldbank.or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면은 이 사이트에 처음 왔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면서 여기 스타트 히어가 있어서 얘를 가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찾는가 하면서 여기 서치바,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항목이 있냐면은 access data with web API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를 보려면 여기 있는 디벨로퍼 섹션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섹션에 가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읽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사용법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이걸 디테일하게 아주 잘 사용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걸 모두 다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인 사용법만 배우려고 하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API Basic Call Structure 이런 것만 한번 눌러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콜 스트럭처를 눌러보면은 여기 지금 두 가지 방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규먼트 베이스드라고 하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URL 베이스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이 둘의 차이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둘의 차이는 여기에 물음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물음표가 있으면 아규먼트 베이스드고 물음표가 없으면 URL 베이스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URL 베이스로 해볼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규멘트 베이스로 옮겨가기도 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읽어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pi.worldbank.org 그다음에 v2 여기도 v2 해가지고 얘가 원래 이 버전 1이었는데 버전 2로 몇 년 전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v2로 사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v2를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API 중에서 여기에 Country API Query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나라들을 리스트업을 하려고 하면은 다음에 API를 쓰면 됩니다 하고 실제로 이 API를 누르면 이런 식의 리스판스를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를 클릭을 했는데 이 클릭을 한 게 어떤 그 리퀘스트 같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그쪽으로 보내줬고 그쪽에서 나의 리스판스로 보여주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정보예요. 지금 이 파일은 이제 XML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XML이 아니라 이제 JSON이라고 하는 파일 타입으로 받을 겁니다. 이 XML이나 JSON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컴퓨터가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좋은 점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얘를 읽어보면 얘가 뭘 이야기하는지 인간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만든 파일로 하나는 XML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JSON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2 그 다음에 Country 엔터를 치면 얘도 또 여전히 리스판스 200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OK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사실은 뭔가를 돌려줬는데 그 돌려준 걸 지금 받은 변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원래 보통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나는 그냥 R이라고 하고 이 받은 반응을 R에다가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는 R을 그냥 시켜보면 그냥 똑같이 스테이터스 200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R에는 뭐가 있냐면은 많은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어 이미. 그래서 r.text 하면은 여기에 보듯이 아까 우리가 봤던 XML 버전 1.0 하면서 그게 텍스트라고 하는 이 어트리뷰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잘려 있는데 여기 보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텍스트를 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방법으로 안에 컨텐트라고 하는 방법으로 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기본적으로 이게 텍스트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서로 똑같은 겁니다. 이 텍스트는 진짜 말 그대로 텍스트고 그다음에 이 컨텐트는 여기에 보면 이제 B라고 시작하죠. 이게 바이트 형태로 표시되는데 이게 둘 다 텍스트일 때는 이제 다 같은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받은 내용이 예를 들면 이미지다, 그림이다 이러면은 그때는 B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그런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사용법의 거의 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너무 심심하니까 뭘 볼 거냐면은 얘를 JSON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JSON 타입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컨트리까지 쓴 다음에 여기다가 물음표를 쓰고 그 다음에 format JSON이라고 친 다음에 다시 이 리퀘스트를 보내는 겁니다. 이 get 리퀘스트를 다시 보내면 여전히 이 R의 스테이터스는 여전히 200, 그러니까 200이면 OK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면 텍스트를 보면 아까하고는 다르죠. 똑같은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아까하고는 다르게 여기에 페이지 1, 페이지 6 하면서 여기에 나라 이름 그리고 여기에 아루바 하면서 여기에 나라 이름들이 이렇게 마치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이런 형태로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JS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JSON을 보려면 이제 JSON이라고 하는 따로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리퀘스트는 그 스스로가 리퀘스트로의 결과로 JSON을 받았을 때는 그냥 JSON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받았는가를 보면은 일단 여기가 리스트의 형식인 애로 지금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여기에 첫 번째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두 번째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내용 안에는 다시 딕셔너리 형태로 뭔가가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각각 국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기 쉬운 형태로 가지고 오는가? 그래서 이 RJSON을 일단은 내가 데이터라고 하는 RJSON에서 데이터라고
받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봤듯이 이 데이터의 0번은 얘고, 그래서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한테 뭔가를 리턴을 해줬는데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리턴된 결과는 페이지 1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리턴한 애가 아니라 당신이 리퀘스트한 거 전체는 토탈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는 한 페이지당 50개씩의 항목이 들어있고 전체 항목은 296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한 게 뭐냐면 컨트리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296개의 국가가 있다. 296개의 국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토탈 6페이지에 나눠져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296개가 국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으로 구분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실제 국가의 개수는 이거보다는 적을 겁니다. 이게 데이터 1번에 0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데이터 1번에는 각 국가들에 대해서 뭐 ID 하면서 여기 SEB 얘는 얘니까 지역이네요. 센트럴 유럽 앤 발틱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펜다스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다스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펜다스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이 PD에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그리고는 뭐가 있냐면 from dic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딕셔너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from dict하고 얘를 가지고 오면 이런 펜다스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앞에 3글자로 되어 있는 국가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글자로 되어 있는 국가명, 그리고 실제로 그 국가의 이름, 그리고 다른 정보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여기에 있는 이 리퀘스트가 하는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당연히 알았는데, 이 리퀘스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게 별로 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이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베이스 URL이라고 하는 애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베이스 URL은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곳에 진짜 베이스가 되는 URL까지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월드뱅크 우리 이제 베이스 UR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리퀘스트를 이제 잘 사용하는 방법은 요 물음표 뒤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파라미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걔를 따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내가 파람즈라고 하는 이름에다 만들 텐데, 그러니까 이 파람즈가 파라메터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얘는 딕셔너리의 형태여서 딕셔너리를 치고, 그리고는 이 커서가 이 딕셔너리의 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면 얘가 이렇게 잘 예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딕셔너리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맷은 제이슨을 포맷으로 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쓸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쓰고, 하나만 쓰니까 컴마를 안 적어도 되지만 보통 여기다 이렇게 컴마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다음 거 할 때도 다음 게 들어가도 이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으면 오케이, 파라미터 됐고, 자 얘를 이렇게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좀 더 얘를 파이썬을 잘하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게 하려면은 URL은 베이스 URL 더하기, 그리고 우리가 컨트리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슬래시 컨트리라고 쓰고, 그 다음에 URL 그리고 여기다가 파람스. 그러면 URL은 컨트리까지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거기 뒤에 물음표가 붙고 그 물음표 뒤에 뭐 포맷은 제이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음표 뒤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고 얘를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의 0번을 보면 아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프로페셔널하게 쓰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더 프로페셔널한 방법이 있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페이지가 6페이지가 토탈인데 그중에 1페이지만 지금 주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 프레임도 보면은 여기에 전부 다 몇 개가 되어 있냐면 49번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0번부터 49번이니까 50개만 있죠. 왜냐하면은 한 페이지당 50개만 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보나? 두 번째 페이지는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여기에 2 이렇게 적어주면 이번에는 파라미터 값을, 그러니까 물음표 뒤에
포맷은 JSON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이 페이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얘를 똑같이 실행을 시키면 이번에는 여기가 페이지가 2로 바뀌었죠. 그리고는 데이터를 보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아까는 A로 시작하는 국가들이었는데 이번에는 CHM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FRO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코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내가 적절하게 쭉 바꿔주면서 여기 있는 이 리퀘스트를 부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일일이 바꾸면 그러면 내가 사실 이게 토탈 몇 페이지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per pag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per page를 여기 지금 50이라고 해서 얘가 한 페이지에 50개씩만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한 페이지에 10,000개씩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보내면 토탈 296개인데 한 페이지에 10,000개씩 나올 테니까 그냥 다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들을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끝에 보면 296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일단 국가를 찾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API를 가서 보면은 여기 국가 API 말고 여기 인디케이터 API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 API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 국가별 뭐 GDP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요 시리즈의 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번엔 to request all indicator 여기 V2 인디케이터를 실행을 시켜라 해서 인디케이터를 실행을 시켜 보면 이번에는 XLM 파일 형식으로 여기에 보면은 요 아이디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소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숫자인 경우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토탈 개수는 24,416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여기 베이스 URL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보여줄 텐데 import O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OS를 사용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list dir 이렇게 하면은 내 컴퓨터에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어떠한 파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여기 있는 list dir입니다.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파일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 콜앱의 옆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하나가 .config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또 하나는 sample data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확인하면은 게 여기 있는지 list dir인데 내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건 list dir이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메서드 중에 path.join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path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디렉토리 1번 아래에 디렉토리 2번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들을 한꺼번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은 나는 얘를 베이스 URL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붙여줄 이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인디케이터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 URL은 앞에 여기서 있었던 요 V2까지죠. 그런데 이 뒤에다가 내가 인디케이터까지 붙인 애를 나의 URL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 US Path Join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게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 URL이 있는데 거기다가 인디케이터를 붙이고 걔를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request get 그리고 URL 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우리가 앞에서 정해놨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해놓은 이 파라미터들이 포맷은 JSON 그 다음에 한 번에 내가 10,000개를 달라 그랬나 몇 개를 달라 그랬나 여러분들이 느꼈지만 약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r.json을 보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얘를 여전히 또 데이터라고 이번에는 데이터 2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2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는 데이터 2의 0번을 보면 이 전체 페이지가 3페이지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앞에다가 이 per 페이지를 만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줄 수 있는 이 데이터 인디케이터의 종류는 24,000개여가지고 얘가 넘어버리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가서 여기다가 공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10만이 됐고 뭐 URL 그 다음에 얘네들 다 국가의 개수는 296개니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OS 임포트하고 그리고는 데이터 툴을 보면 그냥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도 펜다스를 한번 불러보죠. 그래서 PD 여기에 24,416 하면서 그 이름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아이디들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모바일 어카운트의 개수 여성인 그러니까 설명은 이 뒤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들 중에서 굳이 나는 아이디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디만 빼서 보면은 이게 여기에 어떤 경우에는 뭐 인구의 수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GDP가 들어가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월드뱅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시리즈의 이름들을 내가 다 가지고 온 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을 멈추는 방법이 뭐냐면은 컨트롤 C를 누르거나 컨트롤 Z, 컨트롤 G를 누르는 게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국가의 이 이름들을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이름들을 다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서 내가 아이디만 보겠다 하면은 국가의 이름들을 쭉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countries라고 하고 나는 얘를 to list 그리고 countries를 보면은 국가의 이름들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약자들이 countries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아이디들이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각 데이터 시리즈들이거든요. 얘를 to list 하고 id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id는 여기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자 for i는 in countries for 일단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print i를 하면 296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쭉 다 적어주겠죠. 그래서 여기 다 적었습니다. 근데 각 국가별로 다 시리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for J in id print J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이게 엄청 그래서 여기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콜앱에서 멈추는 방법은 얘를 눌러야 돼요. 얘를 누르면 이제 중간에 인터럽트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한 일이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황당한 일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국가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24,000개의 시리즈들을 다 한 번씩 그냥 적어봐라 였어요. 그리고는 얘가 막 프린트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사실은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 프린트 문을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는 0이라고 하는 포문을 돌리고 그러니까 모든 컨트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각각의 컨트리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프린트 문을 실행시키지 않고 B는 1.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실행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2만 몇 개를씩을 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가능한 애들 한 번씩 쭉 리스트업을 해본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이게 프린트문 때문에 이 프린트문 같은 게 이걸 가지고 이제 IO라고 이야기하는데 인풋 아웃풋 이게 컴퓨터 화면에다가 이걸 쓰고 다시 가져오고 쓰고 가져오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포문만 그냥 A 포문이 돌 때 그냥 A에다가 계속 0을 넣어주고 B에다가는 계속 1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없는 일을 하면 얘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그냥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얘는 지우고 자 내가 뭘 하려고 할까요? 리퀘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print request get 하고는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뭘 넣어줄 수 있냐면은 어떤 URL을 넣어줄 텐데 그 URL이 os path join 그리고는 우리는 베이스 URL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URL 다음에 country에다가 i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indicator에다가 j를 연결시키고 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 URL. 자, 내가 지금 여기 URL을 안 써줘서 오류가 났는데, 이 프린트 URL은 실행이 됐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V2 컨트리는 ABW, 인디케이터는 1.0. 얼마 얼마인 애를 지금 이 URL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파람스까지. 자, 이번에는 URL이 프린트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없이 그냥 돌려보면 리스폰스가 200, 200, 200 하고 나오죠. 얘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은 그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각각의 인디케이터들을 계속해서 리퀘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멈춰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 IP가 블락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리퀘스트를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떤 경우에 보면 여기에 보면 400이라고 나왔네요. 리스폰스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없는 경우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리퀘스트를 하면서 get 우리한테 베이스 URL이 있었는데, 만약에 베이스 URL만 그냥 리퀘스트를 하면 이 리스폰스가 뭐냐면은 404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404 하면서 요청하신 페이지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404인 이유가 그런 페이지가 없으면 404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번호가 200인 경우가 OK인 경우고, 일단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리퀘스트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얘를 실행시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너무 이렇게 어뷰즈하지 말고 얘를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도 이제 곧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번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해봤다지 이거를 그냥 함부로 했다가는 여러분들 IP 블락당할 수 있습니다.